절대로 갈증이 안 나요. 만약에 날 수도 있는데 나도 들라고 거의 그 갈증 때문에 어려운 일은 안 당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을 찾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도 대체약 연구학회 박감동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광규님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말씀 그대로 2000cc의 천일염 20cc를 타고 공복에 마셨는데 증상은 없고 2시간 후에 식사를 하고 나니 갈증이 저녁까지 나는데 괜찮은 건지요? 저는 80세 늙은 사람인데요. 심근경색 수술 2번, 위수술하고 가래는 아침에 느껴지는 정도인데 세세한 방송을 듣고 싶어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요청하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지금 그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이 소금으로 뭐 위청수를 하고 장청수를 하면은 병이 나는 걸로 기대를 걸으시는 것 같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소금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금은 제가 늘 설명 중에 얘기하지만 우리 몸 속에 유명한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고명한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몸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게 이제 치료약도 있고 치료 병원도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우리 몸에 다 있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다든지 본인이 부절제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 병원이 문을 닫아버려요. 의사는 잠을 자고 있고 그리고 약은 사용을 못해가지고 썩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이런 병원을 깨우고 의사를 깨우고 약을 끄집어내서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입니다. 이 미생물이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3000조. 이건 뭐 제가 세례 본 건 아닌데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000조.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 효소가 그래 이러한 것들이 병을 다 고쳐요. 쳐들어오는 적도 다 막아내고 그리고 내 성격도 이 미생물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런데 이 미생물이라는 건 환경이 나빠지면 더러워지면은 산소가 없으면은 물이 없으면은 햇빛이 없으면 소금이 없으면은 아무 역할을 못해요. 3000조라는 미생물이 예를 들어서 2500조, 500조 정도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거의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을 깨워주는 그래서 이런 작용이 전부 살아나도록 해주는 일을 이런 자연이 합니다. 자연. 그런데 지금 왜 소금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소금으로 장청소도 하고 위청소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동안에 소금은 먹긴 먹어야 되는데 다 우리 몸의 건강에 해로운 걸로 그래서 무염식을 해라 저염식 해라 뭐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시스템이 정상 가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소금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그런 계획을 하지 마시고 어떤 때는 그냥 많이 먹고 어떤 때는 안 먹고 이런 방법을 하지 마시고 음식에다가 충분히 많이 넣어서 짭짤하게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드시면 하루에 30g 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시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각종 기능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요. 그 기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 효소 3000조에 되는 의사들이 전부 총 비상 걸어가지고 어디 문제가 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부 그쪽에 몰려가지고 병과 싸우는 그걸 갖다 이제 면역력이라고 하고 면역체계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혈구가 활동을 해야 되고 적혈구가 활동을 해야 되고 T인파구가 살아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학자들이 이름을 줘서 만드는 얘기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에 적정량의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섭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고 자 소금을 먹었더니 장청소를 했더니 하루 종일 갈증이 났다. 이건 뭐냐면은 이 내 몸이 소금이 어느 정도 양이 좀 평소보다 많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있는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서 물 들어와야 된다고 막 갈증이 날 때가 있어요. 이건 무슨 현상이냐면 내 몸이 더럽다 이거예요. 내 몸이 더러워서 지금 쓰레기를 빨리 치워내고 청소를 해야 되니까 물 보내라, 물 들여 마셔라, 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경보를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는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많이 드시면 소금 먹으다 물을 많이 먹으면 설사겠죠. 설사를 하면 이제 장 청소가 되는 거예요. 장 청소. 장이 확 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10분이 예를 들어 소금을 드셨다. 그러면 한 5분은 물을 안 마셔요. 피가 깨끗한 사람이에요. 몸이 깨끗한 사람이고 또 5분은 물을 엄청 먹고 싶어하고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몸이 탁하다, 내 혈액이 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는 물을 많이 드셔서 빨리 피가 희석되고 깨끗해지도록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심근경색, 뭐 위수술, 네, 그런 거에 조금 뭐 도움은 되겠지만은 소금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되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연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병을 어떻게 컨트롤 하지 마시고 전문 의사를 찾아가셔가지고 의사의 지시를 받고 네, 그대로 따르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꼭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건전하게 갖고 그 다음에 절제하고 술, 담배를 하고 계시면 끊고 해로우니까 과식하지 마시고 무리한 운동하지 마시고 적당히 걸으세요. 적당히 걸어야지 무리한 운동을 한다면 몸에 무리가 오니까 경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정갈하게 소화 잘 되는 걸로 이렇게 드시고 또 무리하게 이제 이 육식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 90이 되고 100세가 돼도 나중에 수명이 닿으면 이게 자다가 숨을 거두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그래서 소금에 대한 오해를 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금을 먹고 갈증이 났는데 너무 갈증이 나니까 우리 맥주를 한잔 한다거나 음료수를 이렇게 벌컥 들이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더 몸이 안 좋아질까요, 선생님? 예, 물론 더 안 좋죠. 갈증을 난다고 해서 맥주나 콜라를 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하고 이런 음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걸 미국에서 시험을 했어요. 30명에게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시고 목마르면 콜라만 마시겠습니다. 콜라만. 그리고 한 그룹은 하루 종일 뭐 커피라든지 기타 음료를 마시겠어요. 물은 못 마시게 하고 또 한 그룹에게는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신 그룹은 아주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았고 이 콜라를 하루 종일 마신 분이나 기타 음료를 커피나 이런 걸 마신 분들은 갈증을 굉장히 심하게 느꼈고 그 다음에 저녁 늦게는 굉장히 피곤을 느끼는 하고 컨디션이 아주 나쁜 그런 경험을 하도록 시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일반 음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만약에 나는 갈증이 날까봐 겁나서 소금을 못 먹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소금 먹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한 2리터 그냥 마시세요. 마신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소변 보러 다니겠죠. 뭐 30분에 한 번, 2시간에 한 번 이렇게 소변을 보러 다닐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그다음에 소금을 드시면은 절대로 갈증이 안 나요. 만약에 날 수도 있는데 나도 들라고 거의 그 갈증 때문에 어려운 일은 안 당할 겁니다. 네, 그런 방법이 거꾸로 하는 방법도 있었네요. 예. 여러분들 또 이렇게 들어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경험해 보셨는데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또 밑에 의견을 나눠 주시면 또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또 여쭤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